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에, 제가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 볼륨을 제가 맞춘다고 맞췄는데 너무 이제 좀 작게 얘기하느라고 볼륨이 좀 낮았습니다. 보통은 낮으면 말이죠. 그냥 올려서 들으시면 될 건데 또 볼륨 낮다고 낮다 어쩐다 이렇게 막 민원이 폭주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또 내리고 또 새로 녹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음성만 따로 이제 빼가지고 증폭시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제 스미드스 정보분석실은 노편집 그냥 업로드하는 것도 다행이다 라고 싶을 정도로 그 편집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사실 그 녹음을 할 때 마이크도 다이얼이 지금 두 개 있는데 이게 정확히 다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요 저는. 무슨 뭐 믹서 뭐 이런 걸 잘 쓰지도 않고요.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일단 뭐 최소 비용으로 제작이 됩니다. 최소 비용. 그야말로 제 물값이랑 제 인건비 이것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여기서 앉아서 떠드는 시간 이것만 이제 제작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료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딱히 뭐 유료할 생각도 없고 뭐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날 돈 얘기하니까 야 너 돈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러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야 나 돈 안 드리고 만든다. 난 남들처럼 돈 안 받는다. 후원 안 받는다. 이걸 지금 제가 어필하는 거니까 이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독도 안 하고 그 좋아요도 안 누르고 내가 댓글이나 뭐 좋아요, 뭐 추천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아요도 사실은 여러분이 좋아요 말 눌러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게 뭐 구독자가 한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알고리즘에 자동으로 뜨는데 전 그렇게 별로 유명해지는 것도 원치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치 팟캐스트는 정치 유튜브가 만약에 이제 실명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유명해지면 쫓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 이러냐 이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마음이 웅장하게 꿈꾸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구독자가 딱 10만 명 정도 됐을 때 10만 명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10만 명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이걸 멤버십을 유튜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야 그럼 스미더스 방송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방송을 이렇게 영상도 별로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런 방송을 돈 내고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들을만 하지만 솔직히 영상은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저씨 혼자 나서 떠드는데 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방송 유료화를 하진 않겠다. 다만 유튜브에 멤버십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자발적인 구독료 차원에서 이제 멤버십을 일정 금액 이상 한 달에 얼마 자동으로 결제되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그 크리에이터한테 그 수익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멤버십인데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구독자 3,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멤버십 제도를 시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멤버십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영상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멤버십을 왜 해야 되냐? 야, 스미더스의 방송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으로 멤버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냐? 야 그럼 얼마를 내면 되냐? 한 달에 제가 지금 멤버십이 등급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등급 다른 애들은 등급을 뭐 1, 2, 3, 4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온리 하나 한 달에 최소 단위를 알아보니까 1990원이더라고요. 2,000원 한 달에 2,000원 멤버십을 할 건데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딱 10만 명 되는 순간 멤버십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로 2,000원 곱하기 1,000명. 왜냐하면 10만 명이 돼도 10만 명이 다 멤버십을 가입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10,000명 가입하려나?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아니 했는데 별로 특별히 특전이 없는데 가입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 적어도 1%는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0명 10만 명의 1%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000원씩 곱하기 1,000명이면 200만 원. 좋지 않습니까? 나 지금 나 갑자기 막 호흡이 가빠지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마 구글이 곱하기 40%를 떼갈 겁니다. 한 달에 120만 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냐. 하지 맙시다. 까짓거. 에이씨, 안 한다. 돈 벌 수가 없나 이거 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유튜브를 꿈꾸시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유튜브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그냥 현실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또 막 누굴 막 까고 싶은데 막 못 가는 이 스트레스를 막 답답할 거를 풀고 싶은데 못 풀 때,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왜 팟캐스트에 잘 출연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잘렸을 때 그 울분을 풀고 싶을 때 이렇게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거의 한 2년 만에 확인이 된 2년 아니죠, 1년 한 6개월 만에 윤석열 씨 본인 입으로 확인이 된 스미더스의 어떤 그 예언, 스미더스의 그 피 흘리는 충언 확인이 됐다. 오늘 보도를 어떤 분께서 뭐 구독자께서 저한테 해안이다 라고 저한테 이제 트위터 DM을 보여주셨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새벽에 보고 막 마음이 웅장해져 가지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 성렬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 하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책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책을 나왔는데 뭐 이게 방송 작가 누가 이제 동기들 쭉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썼다. 170페이지 분량이다. 뭐 이런데 170페이지로 사실 170페이지면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책이 제목이 뭐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딱 얇아 보이잖아요. 이런 책이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보고 싶으면 서점 가서 그냥 서서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볼 정도의 책은 아니다. 그냥 가십성 얘기가 잔뜩 들어있는 건데 문제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친구들하고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97학번 동기들을 설득해서 윤석열 일화들을 알게 됐다. 이게 이전에 알았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아마 그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그는 대학 동기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권이 무탈하게 가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는 것이다.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바로 이 부분. 제가 201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10번을 토하다가 거대한 장기판이 이제 문을 닫았죠. 이 문바들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바로 이때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그 2019년 대체로 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그 조국 그 장관에 대해서 2019년 이거 보자. 2019년 7월 28일부터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때는 사실 한창 뭐 임진왜란 한 해 만에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조국 씨 인터뷰를 보고 야 이거 약간 야매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고 이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조국 장관이 지명이 되고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니까 검찰발 뉴스로 저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저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막 수많은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역적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그 친문 방송이라고 불리는 살씨 맨투맨, 이게 그때는 맨투맨이 아니고 살씨 연대기였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어떤 편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2019년 이거 팟빵에 있는 사시 맨투맨이라는 방송인데 2019년 12월 30일자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영조다, 또 친문은 사도세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이게 사실 대표적인 친문 방송이거든요. 내가 이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가서 방송을 했는데 신문 방송이었는데 여기서 뭐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불러와서 방송을 시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또 해가지고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저한테 이제 미리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진행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방송에 우리가 저기 스미다스 바로 전주에 출연해 주셨던 스미다스 선생님을 좀 까야 되겠는데 죄송하다,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다 설정이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라 이러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수습을 하셨죠. 이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뭐 저 충분히 양해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본다면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알아챈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논리예요. 조국이 진짜 범죄자고, 당시 이제 제 눈에는 빤히 보였습니다. 조국의 범죄가. 왜냐하면 주변에서 많이 봤던 일들이거든요. 그건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너무 허우대가 멀쩡하고 너무 또 많은 수십 년 동안 이제 많은 어떤 진보 인사들하고 인연을 맺어온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씨에 대해서 이제 믿고 지지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이 했던 말이 진짜 거짓말이고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범죄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2019년 우리가 이제 8월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조국이 진짜 거짓말쟁이고 진짜 범죄자라면 그걸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은 어떻게 되나, 진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 1년 2020년은 거의 사라진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원흉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서초동에 모여서 이렇게 시위하셨던 그 소위 순진한 분들이나, 또는 이제 조국 씨한테 속아가지고 조국 씨를 임명하게 됐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그걸 그렇게 뭐 선뜻 나서나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어버버 하다가 그냥 놔뒀던 청와대 참모들이나, 심지어 조국 그 개인조차도 이렇게 된 상황,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된 원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조국 씨의 범죄가 가장 큰 잘못이고 원인이지만, 사실은 그도 이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어준, 이동형, 김용민, 그리고 그 알실에 이제 UMC, 그리고 김남국, 김민웅, 전우용, 양지열, 장용진, 신장식 같은, 소위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조국을, 정경심을 두둔하고 서초동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그런 선동적인 얘기를 막 늘어내면서 후원을 받고 물건을 팔고 돈을 끌어모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저 그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의 범죄를 알 수도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 박근혜 정부, 최순실, 그 다음에 이명박의 그 복잡한 횡령이나 탈세 스토리도 파고 들어가서 충분히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이 했던 그 위조, 그 다음에 경력 사칭,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범죄인 줄? 그 정도 상황을 보고 그 정도 얘기를 들으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범죄네, 압니다. 김영민 씨, 김어준 씨, 이동현 씨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왜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이 하나같이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김어준 씨 딴지마켓, 이동영 씨도 이제 그 소위 그 뭐냐 술집하고 후원받고 EJ 협동조합 운영하고 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김영민 씨도 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실도 그렇고 다 쇼핑몰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조국을 욕하면 우리 쇼핑몰로 반품이 밀려 들어오고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을 택한 겁니다. 아, 나 하나 그렇게 택하면 뭐 문제겠어라고 생각하고 쉽게 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죠. 자, 이제는 그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서초동에서 그렇게까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했으니 이제 나가신 분들은, 만약에 나가신 분들에게 아, 우리가 그때 그 거짓말했어요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 그래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사기 쳤네 어쩌네, 다 엄청난 양의 진짜 실제로 형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돈을 버셨으니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야, 니네 돈 때문에 이랬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난장판입니다. 전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속마음은 잘 모르겠고, 저와 스미더스와 윤석열이 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싶어서 2019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진심을 알리려고, 또 조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계속 경고를 보냈는지,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 그런 경고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트위터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지 문재인 개인에 대한 어떤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윤석열 씨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제 나름대로 경험을 비춰서 추정을 해보면 윤석열 씨한테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빚진 것도 있으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윤석열 씨는 일종의 권력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고 좌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도 다른 동기들보다 한 9살 많고 또 직급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높은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밀려난 거죠.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였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그 다음에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몇 단계 건너뛰어서 이제 검찰총장 지명이 되고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많은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윤석열 씨를 앉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인간적인 일단 고마움,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많은 부패 수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뭐 정권이 끝나고 나서라도, 또 그 당시 2019년은 사실 2019년 중반기는 문재인 정부 딱 2년 된 시점이었거든요.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든 성공을 하려면 지금까지 큰 과업 없이 왔는데 앞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면 나중에 정치 쟁점화될 문제, 하여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씨의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정기관의 어떤 수장,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무슨 부패 범죄가 있을 때 이걸 덮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덮어도 정권 바뀌면 다시 까디핏이 까발려서 나오는 게 부패 범죄고, 어떻게든 청와대가 연관이 있으면 대통령까지 이게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진심을 전하려고 했고, 그 전달 방식이 좀 거칠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조국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게 가는 어떤 그 후폭풍을 가능한 한 막으려고 했고, 나중에 이제 그 한 달 뒤에 임명하고 나서 거의 한 달 한 1, 20일 뒤에 조국 씨한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윤석열 씨의 진심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 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믿는다. 그 다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진심을 안다는 식의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추미애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도 나오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추미애 씨가 독단적으로 윤석열 씨를 자꾸 두들겨 팬 거예요. 그냥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래서 2020년은 사실 그 문재인 정부한테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민주당 정부가 망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럼 제 개인적인 그건 뭐 윤석열 씨의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스미더스 저는 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싶었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애정이 있으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닙니다. 그 2018년도 4월 즈음에 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 시도한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북한하고 관계 협상 주도 방책 이런 걸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도 그걸 필요로 하고 있었고, 우리가 잘만 하면 남북 관계에서 영원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만 하면. 제가 당시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보냈던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거나 또는 그쪽에서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많이 좀 협업을 통해서든 뭐든 간에 그런 식의 이제 교류가 선 경제 교류가 되고 뭐든지 하여튼 선택을 하고 집중을 했으면 성과는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내내 2020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다고 아주 엉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뭐 임진왜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벌어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든 그걸 틀어막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때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여론도 좋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얀 캔버스 같은 상태였어요. 뭐든지 잘 조율해서 잘 그리면 진짜 멋진 그림이 하나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남북관계 외교만큼은. 그런데 조국이 끼어들었고 단순히 조국이 장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꼬여버리게 됐을 때 그 이후 1년 6개월이 뻔히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함께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죠.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상황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최악의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만큼도 한계 없는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칼을 갈고 야 빨리 대통령 선거 왔으면 좋겠다, 심판을 하고 싶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그 많은 팔로워, 많은 어떤 그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김어준 씨나 이동영 씨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김어준 씨가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동영 씨는 잘 모르겠고 김어준 씨는 지금 겁에 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본인의 추종자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공정 이런 게 그 김어준 씨의 추종자들이 하는, 클리앙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들이 하는 게 그게 정의와 공정입니까? 성폭력 피해자한테 야 너도 즐겼지 않냐, 좀 만지면 어떠냐 이딴 소리 하는 게
과연 김어준 씨가 그렇게 외치던 정의입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요? 증거가 뻔히 있는데 뭔 합리적인 의심이 더 필요합니까? 가해자는 벌써 자살해버렸는데 책임지고. 저는 말이죠, 그분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손 털고 나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영이든 김용민이든 김어준 씨든 간에 그 돈 그렇게 좋아하시면요, 나중에 돈 때문에 감옥 가십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모든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팟캐스트, 진보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분들인지 진지하게 한번 자문을 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방송을 하는지, 진짜 이걸 좋아서 하는지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자문을 해볼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종일 여러 개를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1, 2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건별로 다 녹음해서 올릴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